안녕하세요. 한국환경공단 폐기물 처분 부담금 제도 담당자입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 기본법에 따른 폐기물 처분 부담금 제도에 대한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교육 내용은 법령 개정 등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교육은 폐기물 처분 부담금 제도 개요, 폐기물 처분 부담금 부과 대상, 폐기물 처분 부담금 산정 및 감면, 폐기물 처분 부담금 신고 및 납부 절차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폐기물 처분 부담금 제도 개요입니다. 납부 의무자, 법률 근거 등 제도 전반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으며 세부 내용은 내용별 해당 순서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분 부담금은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에 부과하게 됩니다. 교육 전체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3개 있습니다. 폐기물, 소각, 매립인데요. 여기서 폐기물, 소각, 매립은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용어입니다. 법에 따른 폐기물을 법에서 정한 소각,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부과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분 부담금의 사전적 의미는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에 금전 지급 의무라고 되어 있는데요. 부과된 폐기물 처분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서 체납 처분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납부 의무자 입장에서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폐기물 처분 부담금 납부 의무자는 생활 폐기물에 대한 처리 의무가 있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과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처리 의무가 있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분 부담금의 법률 근거는 2016년에 제정되어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기물 처분 부담금의 적용 대상은 법이 시행된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한 폐기물이 됩니다. 이렇게 납부 의무자가 납부한 폐기물 처분 부담금은 전액 국고로 수납되어 폐기물과 순환 자원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홍보, 교육, 문화 조성 등의 사업과 폐기물 처리 시설, 자원 순환 시설 및 그 주변 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 이용 및 처분을 위한 시설의 설치 운영 등 자원순환기본법 제22조에서 지정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두 번째 순서로 폐기물 처분 부담금 부과 대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폐기물 처분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폐기물이 어떤 것들이고 어떤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부과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폐기물 처분 부담금 납부 의무자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교육 전반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3개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단어 폐기물입니다. 폐기물 처분 부담금 제도에서 폐기물은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을 의미하며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은 생활 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로 구분됩니다. 여기서는 부과 대상 폐기물 유형에 따라 생활 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건설 폐기물로 구분하였습니다. 정리하자면 폐기물 처분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폐기물은 업종, 기업 규모, 배출량 및 처리량과는 관련이 없으며 폐기물 관리법상 모든 폐기물이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재활용이 금지되는 폐기물이 바로 그것인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폐성면, 의료 폐기물, 폐농약 등의 폐기물은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재활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소각이나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폐기물들은 폐기물 처분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은 크게 생활 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로 나누어지는데요. 생활 폐기물은 폐기물 관리법 제2조 제2호에 사업장 폐기물 외의 폐기물이라고 정의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가정집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사업장 폐기물은 세부적으로 사업장 일반 폐기물, 건설 폐기물, 지정 폐기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사업장 일반 폐기물은 다시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과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로 구분됩니다.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의 성상은 일반 가정집에서 배출되는 것과 유사하지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건설 폐기물은 일반적으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을 의미하며 지정 폐기물은 폐산, 폐유, 폐유기용제 등과 같이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업장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거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이라면 여러분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가 될 수 있으며 사업장 폐기물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해당 관할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교육 전반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3개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중 2번째와 3번째 단어, 소각과 매립입니다. 이 단어도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용어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하고 있는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에서 처분하는 경우 폐기물 처분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며 자가처리와 위탁처리 모두 해당됩니다. 그리고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이 아닌 재활용, 파쇄, 분쇄 등의 방법으로 처리했을 경우에는 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처리 방법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증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폐기물 처리 계획 확인 증명서, 올바로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 보고서, 인계서 등의 서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상에 실제 처리 방법과 다른 처리 방법이 기재되어 있을 시 해당 관할 지자체에 변경 요청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납부 의무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 1항에 지자체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 폐기물을 처리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생활 폐기물에 대하여 납부 의무자가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에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폐기물을 스스로 또는 위탁하여 소각이나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에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가 해당 폐기물에 대하여 납부 의무자가 됩니다. 자주 하는 문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소각이나 매립하는 폐기물은 없고 모두 다른 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는데 우리가 납부 의무자가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폐기물관리법 제18조에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경우에도 해당 폐기물에 대하여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가 납부 의무자가 됩니다. 우리는 처리업체인데 납부 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네, 처리업체도 납부 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처리자가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로 폐기물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발생한 폐기물에 대한 배출자는 처리업체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새롭게 발생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해당 폐기물에 대하여 납부 의무자가 됩니다. 또한 지자체 청사 신축, 관할 행정구역 도로 주변 폐기물 처리 등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자체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한 폐기물이 있으면 해당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납부 의무자가 됩니다.
사업장 폐기물의 경우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가 납부 의무자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건설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될 수도 있고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건설공사 전부를 도급받은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폐기물이 100톤 이상 발생하여 건설공사와 건설 폐기물 처리 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배출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건설 폐기물 처리 계획 신고 증명서상의 신고인이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리한 폐기물에 대하여 납부 의무자가 됩니다. 그런데 건설 폐기물 처리 계획 신고 증명서상에 신고인과 발주자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 신고인이 발주자로부터 폐기물 처분 부담금 관련된 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건설 폐기물 처리에 관한 비용만 받았기 때문에 폐기물 처분 부담금을 발주자에게 부과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도 초기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되는 것에 맞춰 건설 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을 개정하여 건설 폐기물 처리 용역 발주 시 적정 처리비에 폐기물 처분 부담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건설 폐기물 처리 용역에 폐기물 처분 부담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본 지침을 참고하여 계약 당사자들 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본 도식표는 납부 의무자 구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폐기물 배출자 A라고 가정하고 여러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 배출되어 처리되는지 화살표를 따라가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2번과 4번의 경로를 통해 처리하는 폐기물, 즉 소각과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만 납부 의무자가 됩니다. 1번과 3번의 경로를 통해 처리하는 폐기물은 폐기물 처분 부담금 신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재활용업자 B 또는 소각 외의 중간 처분업자 C 또는 소각업자 D라고 가정해 봅시다. 배출자 A로부터 수탁받은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파쇄, 분쇄 등의 중간 처분을 하고 소각을 하고 난 후에 새롭게 발생된 폐기물을 5번, 6번, 7번, 8번, 9번 경로를 통해 처리하는 경우, 즉 소각과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할 경우 해당 폐기물에 대하여 B, C, D가 납부 의무자가 됩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분 부담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폐기물 처분 부담금은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한 폐기물량의 산출 기준을 적용한 후 산정 지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처분한 폐기물량은 위탁 또는 자가 처리한 폐기물의 소각 또는 매립 중량으로서 단위는 킬로그램입니다. 산출 기준은 폐기물 유형별로 킬로그램당 10원에서 30원의 요율이 적용됩니다. 폐기물 유형에 관계없이 소각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킬로그램당 10원의 요율이 적용되며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생활 폐기물은 킬로그램당 15원, 건설 폐기물은 킬로그램당 30원의 요율이 적용되며 사업장 폐기물은 불연성, 가연성에 따라서 각각 킬로그램당 10원, 킬로그램당 25원의 요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한 가지 예외사항이 있는데요. 지자체장이 생활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분리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임에도 불구하고 생활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으로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에는 생활 폐기물 요율인 킬로그램당 15원, 킬로그램당 10원의 요율이 적용됩니다. 산정지수는 폐기물 처분 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최초 적용 연도인 2018년 산정지수를 1로 하고 그 다음 연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폐기물 처분 부담금 산정지수에 전년도 생산자 물가 상승률 및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가격 변동 지수를 곱한 값으로 합니다. 2019년도 처분량에 대한 산정지수는 1.019, 2020년도 처분량에 대한 산정지수는 1.023입니다. 사업장 폐기물은 불연성, 가연성에 따라서 매립 요율이 달라지며
불연성 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 요율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의 요율, 즉 킬로그램당 10원의 요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폐기물의 불연성, 가연성 구분은 자연순환기본법에 따른 구분입니다. 간혹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증명서상에 불연성, 가연성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서류를 근거로 불연성 요율로 신고하시면 안 됩니다. 불연성 폐기물은 무기성 온이류, 광재류, 소각재, 폐토사류, 폐타일 등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해놓은 폐기물만 해당되며 그 외 폐기물은 가연성 폐기물로 간주됩니다. 불연성 폐기물 중 열경화성, 폐합성 고분자 화합물, 금속성 폐촉매, 광물류로 제조된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는 폐기물로 배출되기 이전의 제품에 대한 물질 안전정보, MSDS 등으로 해당 품목에 해당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가연성 폐기물 중 배출 단계에서부터 2가지 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분리가 어려운 폐기물의 경우 시험 분석 결과 가연성 물질 함유량이 중량 기준으로 5% 미만인 경우에는 불연성 폐기물로 신고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가연성 물질 함유량 5% 미만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지정한 폐기물 분석 전문기관이 매 분기별로 작성한 폐기물 시험 분석 결과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분 부담금 감면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폐기물 처분 부담금 제도에서 감면 기준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9가지가 있습니다. 감면은 감면 받으러는 납부 의무자의 감면 신청에 의해서 처리되며 9가지 감면 기준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종류별로 해당 기준 중 감면 비율이 가장 높은 기준 하나만을 적용합니다. 첫 번째 감면 기준은 자가 매립 후 재활용 감면입니다. 이 감면 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직접 설치 운영하는 폐기물 매립시설에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하지 않고 별도로 매립한 후 2년이 지난 날이 속한 연도의 12월 31일까지 해당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폐기물을 자가 매립시설에 매립한 후 매립한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재활용한 양에 대해서는 폐기물 처분 부담금이 100% 감면이 되며 폐기물을 매립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2년 이내에 재활용한 양에 대해서는 폐기물 처분 부담금이 50% 감면됩니다. 납부 의무자는 재활용량 중 연도별 매립량 비율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전체 재활용량 중에서 당해년도 매립량 중 재활용량, 이전 매립량 중 재활용량, 매립과 무관한 재활용량 등을 구분해야 정확한 감면 금액 산출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감면 기준은 소각 열 에너지 회수 이용 감면입니다. 이 감면은 폐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각 열 에너지를 50% 이상 회수하여 이용하는 경우 적용될 수 있으며 소각 열 에너지를 50% 이상, 60% 미만 회수하여 이용하는 경우 폐기물 처분 부담금이 50% 감면되고 소각 열 에너지를 60% 이상, 75% 미만 회수하여 이용하는 경우 폐기물 처분 부담금이 60% 감면됩니다. 그리고 소각 열 에너지를 75% 이상 회수하여 이용하는 경우 폐기물 처분 부담금이 75% 감면됩니다. 소각 열 에너지 회수 이용 비율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에너지 회수 효율 측정 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발급하는 에너지 회수 효율 인증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면 신청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가 할 수 있는 것이며 에너지 회수 효율 인증서를 발급받은 소각시설에서 폐기물을 자가 처리 또는 위탁 처리했을 경우 에너지 회수 효율 인증서상의 에너지 회수 효율에 따라서 50%에서 75%까지 감면이 적용될 수 있으며 에너지 회수 효율 인증서상의 인증 유효 연 월일 내에
소각시설에 반입된 폐기물에 대해서만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감면 기준은 폐기물 부담금 납부 후 처분 감면입니다. 본 교육 주제인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폐기물 처분 부담금과 유사한 명칭이지만 폐기물 부담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제품, 재료, 용기 등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폐기물 부담금 납부 후 처분 감면은 폐기물 부담금을 납부한 제품, 재료, 용기 등을 소각 또는 매립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 폐기물 부담금 납부 고지서 및 영수증과 폐기물 부담금을 납부한 제품, 재료, 용기 등의 소각 또는 매립 처분한 양에 대한 증명자료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감면 기준은 중소기업 감면입니다. 이 감면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연간 매출액이 120억 미만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간 매출액은 법인의 경우 법인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 폐기물 처분 부담금이 100% 감면되며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인 경우 50% 감면됩니다. 중소기업 여부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 확인서로 증빙할 수 있으며 매출액은 재무제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등의 과세 서류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은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중소기업이면서 매출액 120억 미만 조건만 충족하면 중소기업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폐기물 처리업자, 폐기물 처리 신고자 등이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일 경우에는 매출액 120억 기준 이외에 또 다른 조건이 충족되어야 중소기업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추가 조건은 폐기물 처리업 등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가 소각, 매립으로 처분하는 폐기물의 연간 합계가 300톤 미만 또는 연간 폐기물 반입량 대비 소각, 매립 폐기물의 연간 합계량 비율이 5% 미만인 경우입니다. 소각, 매립으로 처분하는 폐기물의 연간 합계가 300톤 미만에 해당되는지는 올바로 인계서 또는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 보고서 등의 서류로 확인할 수 있으며 연간 반입량 대비 소각, 매립 폐기물의 연간 합계량 5% 미만에 대한 증빙 자료는 폐기물 중간 처분 실적 보고서, 폐기물 재활용 실적 보고서,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 실적 보고서, 파쇄 재활용업자 재활용 결과 보고서 등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을 공동 처리하거나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가 중소기업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공동 처리 시 공동 운영기구 대표자에게 배출자 신고, 실적 보고 등의 의무가 있으며 폐수 등 공동 방지시설의 경우에도 대표자가 배출자 신고와 각 개별 업체별 용수 사용량 등을 기록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폐기물 처분 부담금 신고 및 감면 신청도 공동 방지시설 또는 공동 운영기구 대표자가 진행하는 것이며 중소기업 감면 신청 시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감면 신청 총괄표, 구성원별 중소기업 확인서 및 매출액 증빙 자료, 구성원별 소각, 매립량 구분 현황,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 보고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면 신청 총괄표는 폐기물 처분 부담금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감면 신청 시 한국환경공단 폐기물 처분 부담금 담당자가 회원 정보에서 공동 운영기구 항목에 체크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유선으로 요청 후 감면 신청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감면 기준은 지정 폐기물 처분 감면입니다. 이 감면은 폐유, 폐산 등과 같이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지정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했을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 감면 비율은 100%입니다. 감면 비율이 100%이기 때문에 감면 신청 시 폐기물 처분 부담금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폐기물 처분 부담금 신고와 감면 신청을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정 폐기물 여부는 폐기물 처리 계획 확인 증명서상에 기재되어 폐기물 종류 또는 분류 번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감면 기준은 도서 폐기물 처분 감면입니다. 이 감면은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해당 도서 내에서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감면 비율은 100%입니다. 일곱 번째 감면 기준은 재난 폐기물 처분 감면입니다. 이 감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발생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감면 비율은 100%입니다. 감면 증빙 자료는 지자체 재난재해복구 계획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재난으로 인한 피해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감면 기준은 매립시설 정비 폐기물 처분 감면입니다. 이 감면은 지자체장이 매립시설 사용기간 연장 등을 위해 사용 종료 또는 종료 예정 매립시설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감면 기준은 불법 폐기물 처분 감면입니다. 이 감면은 지자체장이 대집행을 통해 불법 투기 및 방치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불법 투기 및 방치 폐기물 대집행 계획 또는 결과 보고서 등을 증빙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분 부담금 신고 및 납부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징수기관은 납부 의무자에게 부담금 신고 안내를 하고 납부 의무자는 자료를 준비하여 징수기관에 폐기물 처분 부담금 신고를 하게 됩니다. 징수기관은 신고된 자료를 검토하여 부담금을 산정하여 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 의무자는 고지서를 근거로 폐기물 처분 부담금을 납부합니다. 폐기물 처분 부담금 신고는 징수기관에 하는 것이며 생활 폐기물의 경우에는 징수기관이 시도지사이고 사업장 폐기물의 경우에는 징수기관이 한국환경공단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예외사항이 있는데요. 사업장 폐기물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설치 운영하는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징수기관이 시도지사가 됩니다. 폐기물 처분 부담금 신고는 수시신고와 정기신고로 나눌 수 있는데요. 수시신고는 건설공사 준공, 휴 폐업 등으로 연도 중에 폐기물 배출이 종료되는 경우에 신고하는 것이고 정기신고는 수시신고 이외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신고는 전년도 소각, 매립량에 대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신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사용했고 익숙한 올바로 시스템과 연관지어 말씀드리자면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올바로 시스템에서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 보고를 매년 2월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 전년도 소각 또는 매립한 폐기물에 대하여 3월 말까지 폐기물 처분 부담금 정기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3월 말까지 신고했을 시 자료 검토 후 4월 말까지 징수기관에서 고지서를 발송하고 특별한 사항이 없을 시 납부기한은 5월 20일까지입니다. 수시신고는 건설공사 준공, 폐업 등의 사유로 당해 연도에 폐기물 배출이 종료되었을 경우에 폐기물 배출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수시신고도 올바로 시스템과 연관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 및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의 완료로 폐기물 배출이 종료된 경우 폐기물 배출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폐기물 처분 부담금 수시신고 대상이 되며 폐기물 배출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공사 등으로 발생한 폐기물 중 소각 또는 매립한 폐기물에 대하여 폐기물 처분 부담금 수시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시신고를 하게 되면 검토 후 자료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징수기관에서 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일로부터 20일이 주어지게 됩니다. 정기신고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이 2018년 1월 1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한 폐기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신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배출한 폐기물부터 신고 대상이 되며 전년도 소각 또는 매립한 폐기물에 대하여 당해년도 3월 말까지 신고하는 것이며 이때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감면 신청과 분할 납부 신청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18년도 1년 동안 소각 매립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2019년 3월 말까지 신고하는 것이며 2019년도 1년 동안 소각 매립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2020년 3월 말까지 신고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수시신고를 건설공사를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공사 시작일에 관계없이 2018년도 1월 이후 소각 매립한 폐기물만 신고 대상이 되며 연도가 넘어가는 공사의 경우 전년도 소각 또는 매립한 폐기물은 정기 신고를 해주시고 연도 중에 배출이 종료된 경우에는 수시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2017년 7월에 공사가 시작되어서 2019년 6월 말에 공사가 끝나서 폐기물이 종료되었다면 2018년도 1년 동안 소각 매립한 폐기물은 정기 신고 및 해당되는 경우 감면 신청과 분할 납부 신청을 2019년 3월 말까지 진행하고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소각 매립한 폐기물은 수시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폐기물 배출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인 7월 말까지 수시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수시 신고의 경우 지정 폐기물 처분, 도서 폐기물 처분, 매립시설 정비 폐기물 처분에 대한 감면은 수시 신고 시 감면 신청을 함께 진행할 수 있고 중소기업 감면 등 그 외의 감면은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 신고의 경우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분 부담금 신고서 작성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분 부담금 신고서는 신고인, 담당자 정보, 납부 의무자 구분, 감면 대상 여부, 소각 및 매립한 폐기물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은 사업장이 아닌 법인 전체 매출액을 기재해야 하며 중소기업 감면 신청할 경우에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총 폐기물 처분량은 소각 또는 매립한 폐기물의 양의 합계를 적습니다. 폐기물 종류 및 분류 번호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적되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증명서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 유형란은 생활 폐기물은 1, 사업장 폐기물 불연성은 2, 사업장 폐기물 가연성은 3, 건설 폐기물은 4라고 기재하며 사업장 폐기물의 불연성과 가연성은 폐기물 처분 부담금 산출 기준에서 살펴본 기준, 즉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별표 6을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폐기물 처분량은 올바로 인계서, 올바로 실적 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소각량, 매립량을 적어주시고 요율은 앞에서 살펴본 산출 기준에 따라 기재하며 산정지수는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연도의 산정지수를 기재합니다. 처분 부담금 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 첨부 서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인 정보 확인을 위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사업장 등록증과 폐기물 유형, 종류별 소각 매립 처분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올바로 실적 보고서, 올바로 인계서, 폐기물 관리 대장 등의 서류,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증명서 또는 지정 폐기물의 경우 폐기물 처리 계획 확인 증명서 또는 건설 폐기물의 경우 건설 폐기물 처리 계획 신고 증명서와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했을 시 폐기물 위탁 처리 계약서 사본, 자가 처리하였을 시 폐기물 처분 시설 설치 승인서 또는 설치 신고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폐기물 처분 부담금 신고서 작성 방법과 첨부 서류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폐기물 처분 부담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고할 경우에는 폐기물 처분 부담금 신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실 필요 없이 온라인 상에서 필요한 부분만 입력하시고 앞서 살펴본 서류를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폐기물 처분 부담금 신고 시 첨부해야 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각 또는 매립한 폐기물의 종류가 사업장 폐기물이고 위탁하여 처분한 경우에는 올바로 실적 보고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증명서, 위탁 처리 계약서,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해야 하며 스스로 처분하는 경우, 즉 자가 처분한 경우에는 올바로 실적 보고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증명서, 폐기물 처분 시설 설치 승인서 또는 신고 증명서,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각 또는 매립한 폐기물의 종류가 지정 폐기물인 경우에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증명서 대신에 폐기물 처리 계획 확인 증명서를 첨부한 나머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소각 또는 매립한 폐기물의 종류가 건설 폐기물인 경우에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증명서 대신에 건설 폐기물 처리 계획 신고 증명서를 첨부한 나머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첨부 서류 중 폐기물 종류별 소각 매립 처분량을 증명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올바로 실적 보고서입니다. 폐기물 종류별 처리 방법과 처리량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일반 폐기물에 대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 발급받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증명서와 지정 폐기물에 대하여 관할 지자체나 한강유역환경청에 신고하여 발급받는 폐기물 처리 계획 확인 증명서입니다. 이 서류를 통해서 각각의 폐기물이 어떠한 방법으로 처분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건설 폐기물에 대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 발급받는 건설 폐기물 처리 계획 신고 증명서입니다. 이 서류를 통해서 각각의 폐기물이 어떠한 방법으로 처분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첨부 서류 중 위수탁 계약서 예시입니다. 위수탁 계약서는 정해진 서식은 없으며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 단가, 처분 단가 등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 계약서를 작성 및 체결해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관련 업무 처리 지침에 나와 있는 양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혹 위수탁 계약서를 분실해서 없다고 하는 문의가 있습니다. 관련법상 위수탁 계약서 보관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분실해서 없는 경우에는 처리업체에서 보관하고 있는 계약서의 사본을 받아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라 장터를 통해 폐기물 처리 계약을 진행할 때 위수탁 계약서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에는 용역계약서와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폐기물 종류별 수량, 처리 단가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과업 지시서, 산출 내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분 부담금 감면 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폐기물 처분 부담금 감면 신청서는 앞에서 살펴본 중소기업 감면, 소각 열에너지 회수 감면, 지정 폐기물 처분 감면 등 9가지 감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하는 것입니다. 감면 신청서는 신청인 정보와 감면 신청 폐기물, 감면 사유 등의 신청 내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감면에 대한 증빙 서류를 감면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정기 신고를 할 경우에는 3월 말까지 폐기물 처분 부담금 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고, 수시 신고를 할 경우에는 지정 폐기물 처분, 도서 폐기물 처분, 매립시설 정비 폐기물 처분 감면 이외에는 그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감면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폐기물 처분 부담금 신고와 마찬가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감면 신청을 진행할 경우 감면 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실 필요 없이 온라인상에서 폐기물별로 해당 감면을 선택한 후 증빙 서류를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각각의 감면 기준별 첨부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감면 신청 시 해당 감면에 대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각 열 에너지 회수 감면의 경우 에너지 회수 효율 인증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고 중소기업 감면의 경우 중소기업 확인서와 해당 연도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과세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분 부담금 분할 납부 신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분할 납부는 정기 신고 시 산정된 폐기물 처분 부담금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폐기물 처분 부담금 신고 시 분할 납부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되고 분할 납부 신청 시 4회에 걸쳐 균등하게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은 1회분이 5월 20일, 2회분이 7월 20일, 3회분이 9월 20일, 4회분이 11월 20일입니다. 폐기물 처분 부담금 신고 및 감면 신청과 마찬가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분할 납부 신청을 진행할 경우 분할 납부 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실 필요 없이 온라인상에서 분할 납부 신청을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폐기물 처분 부담금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신고는 다음의 URL로 접속하여 회원가입 신청을 하고 관리자 승인을 받은 후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로그인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분 부담금 부과 고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납부 의무자의 폐기물 처분 부담금 신고, 감면 신청, 분할 납부 신청 등이 완료되면 징수기관에서 해당 사항을 검토 후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고지서를 출력하여 납부 의무자에게 등기 우편으로 송달하게 됩니다. 참고로 납부 고지서를 분실했을 경우 폐기물 처분 부담금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출력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분 부담금 납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납부 방법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납부 의무자 계정의 인터넷 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납부하거나 납부 의무자 계정의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여 납부하거나 국고금 수납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는 납부할 수 없습니다. 특히 가상 계좌나 특정 계좌번호로 이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수납 처리가 될 수 없으므로 폐기물 처분 부담금 납부 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분 부담금 이의 신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분 부담금 납부 통지를 받은 자 또는 환급받은 감면 금액에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 통지를 받거나 감면 금액을 반환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수기관에 이의 신청이 가능하며 징수기관은 이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의 신청은 폐기물 처분 부담금 납부 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분 부담금 징수 유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납부 의무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나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경우에 징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징수 유예 기간은 납부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최대 3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징수기관은 징수유예 기간 이내에 폐기물 처분 부담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징수유예를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 기간은 징수유예 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분 부담금의 환급, 가산금 부과, 체납 처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혼합된 금액이 있거나 수시신고 감면 신청에 따라 감면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과혼합액 또는 감면 금액에
국세 환급 가산금의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인 환급 가산금을 더하여 해당 납부자에게 통지하고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납부 의무자가 등기 우편으로 송달된 납부 고지서에 따라 납부 기한까지 폐기물 처분 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가산금 납부 기한까지 폐기물 처분 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 처분이 진행될 수 있으니 납부 기한을 준수하여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처분 부담금 제도와 시스템 회원 가입, 신고 및 감면 등에 관한 문의는 관할 구역을 확인하신 후 해당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문의해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폐기물 처분 부담금 제도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